자, 이번에 볼 곳은 중앙리 지방학교 시민화국사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려는 태조 때부터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서경의 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였고 과거를 실시하면서 중앙과 지방에 아울리는 교육제도도 차츰 정비해갔다. 그래서 중앙에는 국자관과 사학시비도, 지방에 한교 등을 설치한 점도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사학 시비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제 그 국가에서 세운 건 아니죠. 예.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 민간에서 알아서 세운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국제감은 지금의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992년에 성종 때 새로 건물을 세우고 명칭도 국자감이라고 변경했다. 자, 그래서 국제학은 크게 이제 유학학부와 잡학학부로 나누는데, 유학학부는 이제 국제학, 그 다음에 세학, 사문학이고, 잡학학부는 이제 선학, 사학, 유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종 때 정비된 이제 경사 육학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학식에 따르면 입학 자격은 국제학의 문무 3품 이상의 자손들, 태학은 문무 5품 이상의 자손들, 사문학은 문무 7품 이상의 자손들, 잡학부는 문무 8품 이하와 서인들 분야에 따라 다른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어요. 2번 정도 언급됐었어요. 여기요. 자, 문중 때 들어서 간학이 제대로 이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차별화된 양리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립학교도 할 수 있는 사학이 등장했는데, 자, 사학을 처음 세운 사람이 그 책춘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문헌공도를 이제 세우는데 요게 도자가 붙은 것은 이제 뭐냐면 물이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제 요게 그래서 이제 문헌공도를 통해서 사학 12도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낙성, 대중, 대빈 같은 구제들 나눠서 각각 전문가제를 개설했다고 한다. 구제학당이 있고요. 자, 문헌공도나 이제 전문교육을 통해서 큰 호응을 얻자 다른 그 문신들도 후학 양성을 목적으로 별도의 학당을 설립했고 구제학당을 포함한 당시에 큰 인기를 얻었던 사립교육기관은 12술 사학시비도 한다. 그래서 이 사학시비도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사지선단 기출문제 잠깐 언급됐었어요. 예.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강제로 폐지돼 갖고 없어진 게 아니라 요거는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되면서 없어지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없어진 배경이 됐던 것이 이제 예종 때 국자감시 학경사는 3년 동안 수학을 해야지만 본 시험을 볼 수 있는 규정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사학은 지공고를 지낸 그러니까 시험 감독관이 고위 관료들이 이제 지공고를 지내는 고위 관료들이 주로 이제 세웠기 때문에 과거 합격을 목표로 삼는 관료층 자제들이 국자감 대신 사학을 몰렸다. 그래서 이제 이 사학 시위도가 이제 활성화 되니까 그거에 대해 국제가 위축되죠. 그래서 간학 지능체를 이제 펼치게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고려 중기 때 했는데 이걸 왜 했냐면 이때 사학 시위도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 되게 누구겠어요? 문벌 귀족들이겠죠. 이 문벌 귀족들은 이걸 바탕으로 이제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또 관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왕 입장 올 때는 그게 본래 마땅하지 않은 거야. 간학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양성한 인재를 뽑아서 왕에 충성을 해야지. 얘네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파당을 짓고 당형을 형성하고 자기들 개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학을 진행시켜서 국가에 충성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걸 통해서 인재를 뽑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국학을 7제로 나눠서 과목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장학재단 양원고도 이제 설치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종 때는 국제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관과 과거의 연계성을 강화해 국제감에 치는 시험 성적에 따라서 과거의 중장 또는 종장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중장이 뭐고 종장이 뭐냐 하면 보통 한 단계 시험을 이제 걸칠 때마다 이게 한 번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세 번을 봐요. 초장, 중장, 종장. 예를 들어 동단감시 같은 경우에도 한 번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총장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거기 합격한 사람 중장을 보고요. 중장을 합격한 사람 종장을 봐. 그래서 여기 보면 초장을 이게 뭐냐면 시켰다는 거는 그거 뭐냐면 상당히 특기인 거야. 네. 그래서 두 번만 시험 보는 거죠. 그 안에서.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경학과 시문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그다음에 서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문종 때는 서적점을 이제 설치해서 여기 점이라는 건 상점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업 관련된 내용 할 때 얘기했지만 고려 시대는 조선과 달리 국가가 직접 상공업 행위를 간섭을 하게 되고 사업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왕건이 상인 출신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상업에 대해서 상당히 간대. 그래서 국가가 직접 이제 상전도 열고 강연선전을 통해서 부를 또 얻는 그런 행동도 많이 하거든요. 자, 하여튼 이 서점점을 이제 설치해서 활자 주조 및 서적 인쇄를 주관하게 됐고 비서각에 소작된 경전과 역사서, 문집 등을 인쇄해 여러 교육기관을 배포했다. 숙종 때 이제 출판 담당한 서적보도 이제 설치했다. 자, 지방교육기관 한교가 있었죠. 그래서 태조가 이제 서경에 학교를 설치하고 성종이 12목의 교수관인 경학박사와 의학학사를 이제 한 명씩 파견한 것을 봐 고려 초기부터 한교가 존재했을 것이다. 자, 목종 때 뭐 지사군 이상의 그 교수를 파견해서 쭉 한교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냥 읽어보세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는 한국 교육사 관련돼서 교육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 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 예,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다시 한 통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자, 한 통을 보면 이제 거기까지 했어. 한 통을 본 게 아니라 요걸 이제 좀 봐야 되겠네요. 전시가 체제고 교과서를 보고 넘어가야 돼, 교과서. 자, 여기 보면 교과서 보면 문벌 귀족의 권력을 독점하다. 요거 볼게요. 자, 보통 이제 초창기 때 지배층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무슨 계층이었죠? 호적이었죠. 해설 출신의 호적이었는데 12세기 때 이제 들어오면서 주요 이제 그 지배 세력이 문벌 귀족으로 바뀌게 돼요. 문벌 귀족. 예. 그래서 이 문벌 귀족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등장했냐 하면 일단 보면요. 일단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과거와 음소를 통해서 등장했죠. 음소를 통해서 반지의 독점을 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볼 때는 가정과 공운전,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이제 귀족 상호 간의 어떤 통혼권, 통혼권이 형성돼가지고 이제 등등해서 형성이 됐고, 특히 왕실 간의 통혼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씨 집안, 그래서 이자겸이나 이런 집안들 있죠. 인주 이씨 집안, 이런 집안들이 이제 유명한 집안들이죠. 네, 경원이씨죠. 경원씨. 경원이씨 집안이 되게 이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문종 때부터 해서 11대 문종 때부터 그 인종 때까지 쭉 여기 뭐냐면, 여기 경원 이씨 집안의 딸들이 있잖아요. 이자연의 딸, 뭐 이렇게 해갖고 이재겸의 딸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문벌 귀족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벌 귀족 같은 경우에는 지방 호족 출신도 있고 개국 공신도 있고 신라 윤tuk분 계열의 유학자도 있고요 이렇게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고려는 건국 그 초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해서 권한과 대립하는 한편 송과 친선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이 외교 관계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다시 좀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고려는 여러 차례 이제 권한의 침략을 받았지만 서희와 강간찬 등 하락을 이끌고 물리쳤고 전쟁 이후에 고려는 권한과 조공 채권 관계를 맺고 평화형 관계를 유지했고요.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이제 그 고려는 권한과 조공 채권 관계를 맺었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송나라 간의 조공 채권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야. 더 이상. 근데 송나라하고 공식적인 관계 끊어지고 비공식적 관계는 계속 남았죠. 그래서 이제 거단 몰래 경제적, 문화적 교류도 이제 같이 하고 됐어요. 예. 80년 동안 끊어졌나 그랬을 거야. 자, 그래서 있고 대외관계가 안정되자 고려의 통치 체제는 역시 빠르게 자리 잡았다. 자, 이 시기 때 이제 고려에서는 여러 대로 거쳐서 고려도 관료도 이제 배천 가모스 문벌이 성립했다. 그래서 이 문벌은 문벌 사회론 관련돼서 귀족과 달리 이 문벌료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얘네들은 귀족처럼 이제 세습이 특화가 되진 않아요. 법적으로. 그렇지만 그 집안의 영향력 같은 거 있죠. 이걸 통해서 한 3, 4대 정도 계속 이제 자신들이 이제 특권을 누리는 그걸 문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비슷하게 뭐 서울대를 배출하는 집안에서는 그 아들 뭐 손자도 서울대를 계속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게 서울대 가야 된다는 게 이들에게 특권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집안 분위기상 뭐 공부도 하고 입시에 그 매, 매달려 보니까 뭐 서울대 갈 수 있는 거잖아 계속. 근데 그 후에 5대 6대까지 계속 서울대 나올 수 있는 법정 없죠. 그래서 서울대
나오다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영향력이지 어떤 이제 뭐냐면 귀족의 어떤 그 세습지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요즘에 문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제 집안의 영향력을 키웠냐. 여기 보면 왕실이나 다른 문벌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세월 키웠고 또 과거와 음소를 통해 간직의 진출에 요직에 독점했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가문이 검원 이씨 가문이죠. 그래서 여러 대에 거쳐서 왕씨가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자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자겸도 이제 하죠. 이자겸이 나중에 일어난. 자, 그래서 한편 문벌의 권력을 독점해서 지방 출신의 신지들끼리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이게 문제점이야. 그런 것들이. 두 번째로는 문벌 가문의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백성의 토지를 빼앗는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농장이 확대됐어요. 농장. 이 농장은 이미 12세기 때부터 확대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신 집권기나 그다음에 검문세족 때 집권기에 더 확대된 거죠. 자, 농장이 확대되면서 이제 유민들도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서 공간제 같은 것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즉위한 숙종은 문본을 격자하기 위해서 신진세력 때 등용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숙종은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해요. 이 사람이 그 뭐냐면 그 앞에 헌종이 있었거든요. 헌종이 좀 유약했어.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자연이 이제 뭐 그때 이자인가? 이자이가 이제 반란이 일으키고 하니까 이걸 진압하고 즉위한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약간 이제 그 현종의 그 뭐야 숙부인가 그런 거야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유약한 이제 헌종이 있으니까 이자의 난이 있고 그걸 진압하고 나서 헌종이 양해를 받았나 그래요. 그래서 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종의 이제 뭐냐면 왕권이 어느 정도 강한 상태에서 집권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거 잘못됐다 이제 보니까 문벌 귀족들이 너무 강하다 해가지고 1년에 이제 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숙종 때 보면 이제 1년에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게 되는데 그 모델이 됐던 게 왕은서의 개혁이죠. 이 왕은서 이제 개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모델로 해서 신법 정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국자감에 서적포를 둔다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 의천 있죠. 의천을 이제 등용해서 인주이 씨가 이제 경원이 씨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당시 이제 뭐 법성종을 누르고 불굴 통합한다든지 그다음에 주정관 있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뭐 화폐를 발행한다든지 그리고 요때 별무반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왕권 강화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 숙종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문법 권력 독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요게 이제 한통 관련된 내용들만 좀 읽고 이제 나머지는 좀 나중에 읽기도 하고요. 자, 한 통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164페이지 펴보세요. 아이고. 네, 좀 앞에 가서 읽을게요. 자, 기숙사의 형성을 보겠습니다. 음. 앞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읽을게요. 자, 그래서 요 고요 초기 때 뭐 육두품이라든지 호족이라든지 이런 색들이 이제 점차 기반을 이제 닦아져 하나의 사회계층으로 정착되어 나갔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그 중앙의 정치에 참여하여 대대로 계승한 하나의 문벌로 이루게 되었고, 이들은 과거의 학교가나 아니면 음서를 통해서 관리가 되어 정치 사회적 특권을 차지하였으며 귀족이다 불려 귀족이라도 불려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요를 문벌 귀족 사회론, 이게 문벌 사회론과 귀족 사회를 합쳐놓은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자, 이들 귀족 가문은 왕실이나 자기들 귀족 상호 간의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 간의 폐쇄적인 귀족 신분을 유지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관점인데 이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각 왕들의 이제 그 당시 12세기 때 왕들의 이제 특징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업적들을.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이게 경종 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걸 건너뛸게요. 이거는 나중에 부분에 이제 그 토니제도 관련된 부분 때 좀 읽어보고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 현종 때 도병마사가 설치됐다는 거 신국도감하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지방제도를 정비했죠. 건화 2차 침입 때문에 그래서 있는데 읽다 보면 한통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내용이 많아요. 여기에서도 했던 말을 또 했다가 저기에서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건너뛰면 돼요. 이것도 전시가가 저 뒤에도 있는데 여기에 또 언급하고 그래갖고 그냥 건너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성종 때 이제 국자감 설치 관련된 내용도 앞에 읽었죠. 그래서 이제 건너뛰고
여기에서 이제 쭉 넘어가서 문종 때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문종은 학문지능의 심서, 각종 서적이 간행되어 인쇄문화가 발달할 뿐만 아니라 이때에도 채중의 문헌공도와 시비도를 등 사학이 너나 유학의 진흥을 초래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귀족 정치 전기에서 보통 이제 문벌 귀족들이 득을 이제 했던 시기가 문종에서 예종 때예요. 이게 이제 12세기 때 이제 전성기를 이뤘던 그 시기였거든요. 예. 자, 그래서 불교는 성종이 연등의 팔관을 폐지하여 타결받았지만 고 현종이 이를 부활시켰고 불교로서 국가의 안태를 빌기 위해서 대장경을 이제 간행을 착수했다. 그래서 대장경, 초조대장경을 얘기했는데 요건 나중에 좀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종 때 관련된 불교 정책인데 넘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좀 뒤에 1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음, 이게 188페이지가 귀족사의 성격을 볼게요. 자, 요 문벌귀족 관련된 내용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벌귀족들은 신분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 상원의 폐쇄적 혼인관계 맺었다. 아, 그래서 귀족들은 최고의 가문인 왕실과의 통을 열망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왕실의 외척이 되면서 가문의 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권력을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실과 통을 못하더라도 가격을 높이 이 높은 귀족끼리 상관의 중증적인 혼인관을 맺었는데, 자, 왕실과 이제 맺어진 가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가문이 그 뭐냐면 안산 김씨와 인주 이씨인데 이게 경원 이씨라고 또 불려요. 그래서 있는데 안산 김씨는 김문부도 가문으로서 현종에서 문종 때까지 왕실의 이제 그 뭐냐면 외척이 됐고, 이 인주 이씨 경원 이씨죠. 그래서 이자연의 가문으로서 안산 김씨에 이어서 문종 때부터 인종 때까지 외척이 돼서 정권을 독점했고요. 그 외에도 최충의 해주채 씨,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화평윤 씨, 윤관에 그래서 윤건의 이제 화평윤 씨가 있고 김부식의 이제 광주 김씨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근데 화평윤 씨는 되게 유명하죠. 예,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 거예요. 윤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 문벌귀족은 그 당시 이제 그 제추 양구의 이제 정부 요직을 차지해서 정치 권력을 독점했다. 자, 문벌기조의 자제들은 과거에 통했거나 아니면 음설위하며 관리에 임명되고 강월 배경의 주요 간직에 따라 재산을 승진하기도 했다. 같은 가교 합격자들도 원문 귀족들은 대관이나 승산 아니면 청유직 같은 데 임명하고 그 출세가 빨랐다. 그래서 고려를 귀족사회로 부르는 이유도 그런 이유였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벌 귀족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다시 이제 그 여기 좀 볼게요. 여진족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이거는 이제 권한 그 대외관계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대외관계. 이 대외관계가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이제 그 외부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죠. 잠깐만요. 침략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송나라 때문이야. 이 송나라가 약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주변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맨날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그 여파가 우리나라로 온 거야, 고려에도. 그래서 이제 송을 한번 치기 전에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형세를 펼치게 되는데, 그래서 11세기 때 우리가 알다시피 거란족이 쳐들어오죠. 예, 요 나라가 12세기 때 이제 여진족이 쳐들어오지는 않지만 금나라가 이제 이렇게 전에 여진족들하고 이제 동북 구성을 세우는 등 있었잖아요. 13세기 때 이제 원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고려는 맨날 이제 뭐냐면 중국을 한번 치기 전에 후방을 안정 차원에서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이게 공격해 들어왔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 같은 경우에는 외교 정책을 상당히 치밀하게 세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의 외교 정책은 한마디 보면 4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조선의 사대주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대주의는 무조건 큰 나라를 섬기는 거고,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평세우적 사대론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대륙의주의는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큰 나라를 심 있는 놈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조선은 청나라
힘이 강해도 명나라 계속 생겼잖아요. 섬겼잖아요. 근데 그 고려는 그때 그때마다 시민 나라를 섬겨요. 그래가지고 뭐 거란족도 섬겼다가 그다음에 금나라 섬겼다가 원나라도 섬기고 막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실리적 외교 정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려의 이제 이런 대외 관계사 관련돼서 종전에 이제 그 조선을 보고 이제 사대주의 국가다 하면서 이제 비난을 했잖아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사대주의가 아니라 사대 정책을 했다라는 그걸 이제 사대로서 고려의 외교 정책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 요나라 쳐들어온 거, 여진족 세운 거, 그다음에 여진족 상대했던 거 원나라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꼼꼼히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려와 송, 거란이 공유했던 국제 질서는 12세기 초에 만주 지방의 이제 와연부 여진들이 주변 부족을 통합하고 고려를 위협하면서 흔들기 시작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숙종과 그 뒤를 이은 예종은 여진과의 전쟁을 주도하면서 왕권을 강할 문벌을 견제하려고 했고, 숙종은 여진을 상대하기 위해서 윤관의 건의에 따라서 기병준심의 별무반을 조직을 했고요. 이후 예종 때, 그 아들이죠. 숙종의 아들 예종 때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과의 전쟁에서 동국 구성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보면 북한 유적 도청의 일부에서 척경 입도구가 있는데 요 동북 구성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예. 그러나 여진의 계속된 침입으로 방어가 어려웠고 여진이 조공을 약속하면서 구성 반환을 요청하자 다시 돌려줬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관련된 이제 내용, 시민화국사, 푸셈, 그다음 한통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볼 게 이제 뭐냐면 권한족 관련돼 가지고 잠깐만요. 권한족 관련돼 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권한족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209페이지 볼게요. 한통 내용. 209페이지. 자, 여기 보면 209페이지 있죠? 보겠습니다. 어? 자, 고요가 건국과 10세기 초엽에 대륙에서도 커다란 이제 변동이 일어났다. 중국에서 5대 혼란이 송에 의해서 수습되고 북방에서는 발해가 멸망할 거란이 간성해졌다. 이때 고려는 한일 왕조인 송에 대해서는 친선 정책을 이제 썼으나 북방 민족인 거란에 대해서는 배척 정책을 시했다. 그래서 거란의 충돌을 일으키고 그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권한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를 세 분에 걸쳐서 공유했잖아요. 그래서 고려의 권한에 대한 배척은 건국 초부터 일관된 것이다. 그것은 권한이 중국의 5대 혼란기의 장성을 넘어서 중국의 연유 십육주를 침략했고, 요거 기출문제 예전에 나왔죠. 당시 고려인들이 동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바레를 멸망시킴으로써 여기 나왔죠. 고려의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조 25년에 권한이 사신을 보내서 낙타 50피를 바치자 태조는 권한은 바다 옛 동맹을 저버리고 하루아침에 공명한 무도의 날이 나고 조경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신의 선언을 위배하고 낙타는 가경의 만부교 밑에서 붙들면서 굶어 죽였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태조는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이고 북진 정책을 강경하게 하여 그다음 청천강까지 국경을 확장시켰다. 이렇게 있고요. 태조의 북진 정책과 반감한 정책은 구의 역대 왕들에게 계승되는데요. 자, 정종 때 보면 북방 개척을 위해서 성형총들 계획한 동시에 강군사를 설치했어요.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강군 30만은 이제 조직인데 이걸 만들어서 이게 이제 주용군, 주진군의 모태가 됐던 거예요. 모태가 됐던 거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요 강군 30만은 주로 이제 지방 호족들 예하에 있었던 그 사병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공병화 시켜갖고 호족들을 견제시키는 목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나 조선시대 때이 군제개혁이나 군대개혁을 할 때 항상 외부의 어떤 침입에 대비해서 이 군대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물론 그런 친구도 있지만 실상을 또 보면 왕권을 강화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 개혁을 통해서 왕이 군대를 장악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정종과 강종은 청천강 넘어 압록강 사이에 성진을 세워서
이는 북방에 대한 경계를 엄미했다.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시무 28조 보면 1조 내용이 있어요. 1조 내용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강종 때는 가래 유민들이 일찍이 고구려와 흥계하였던 압록강 중류 지역에 전한국을 세워 송과 고려를 통과하면서 거난에 적대했으니 고려에 대한 거난의 침입은 꼭 오고야 할 만 사실이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차 침입이 있어요. 이게 성종 12년 때인데 성종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친성 정책을 펼쳤던 육두풍이었고 집권 세력들이 또 중국을 되게 좋아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권한은 압록강 연안에 있었던 이제 중유제 전한국을 멸망시키고요. 압록강 하류에 여진족을 경락하면서 내원성을 샀어요. 내원성 요치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오늘날 의주예요, 의주. 그러니까 이제 압록강 넘어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하류 지역에 의주를 세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반도 침략의 어떤 거점 역할을 어, 삼았거든요. 자, 이때 이제 권한의 동경유사였던 소송영이 군사를 이끌고 고려의 서국병을 쳐도온 거야, 이쪽에. 그래서 중군사도 이제 출정해야 서희가 소송과 담판해서 송과의 관계를 끊고 권한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권한을 철수시켰죠. 그래서 얻은 땅이 뭐냐면 강동 육주인데 요 정도의 땅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서희하고 그다음에 소송의 담판 내용은 이제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이제 볼 텐데 하여튼 그때 이제 얻었던 강동 육주는 요 나라가 준 땅이 아니라 여기 원래 여진족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희가 이제 그 소송이 너희들은 왜 우리와 교류하지 않고 송나라만 교류하냐 하니까 여기 여진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 나라와 교류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진족을 이제 뭐냐면 여기 토분하고 요 땅을 이제 새롭게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뭐냐면 양해를 구해달라 하니까 알았다 하면서 이제 양해를 구한 거고 요 땅을 이제 떼준 게 아니라 여진족 땅인데 여기를 이제 토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길 땅을 이제 강동 육주를 이제 하고 요 강동 육주가 상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후에 이제 2차 침입, 3차 침입 할 때 요 강동 육주의 여러 성들을 또 격파하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일종의 걸림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되게 유명한 어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고 흥하진 전투도 여기 부근에서 흥하진도 강동 육주죠. 기주도 강동 육주고 그래서 상당히 전략적인 어떤 요충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건왕군이 철수하자 고려는 압록강 이동에 이제 여진족을 토벌하여 이곳에 여러 성을 쌓고 이른바 강동 육주를 이제 소유하게 되었다. 자, 이로써 고려의 국경이 처음으로 압록강에 이르렀다. 건왕은 고려가 강동 육주를 점령하고 군사적 기점을 삼는 데서 불만을 갖고 이 하향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재차 침입했죠. 예. 그래서 이제 목종이 이제 뭐냐면 때 일어난 건데 요건 좀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그 이후 뒤에 있네요. 그래서 강조가 목종에 그 모인 천추태후가 있어요. 천추태후 김치향이 불륜관을 맺고 그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왕위로 이제 세우려고 하니까 목종이 상당히 분한하겠죠. 그래서 이때 강조한테 내려와서 이제 얘들을 쳐달라 했는데 강조가 내려와서는 얘들까지 쳐는 좋은데 목종까지 쳐냈죠. 그래서 목종은 이제 뭐냐면 천추태후하고 같이 기양가다 이제 뭐냐면 죽고 사약받고 천주태는 그래도 좀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그때 이제 강조가 내세웠던 인물이 현종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현종 때 완전히 육두풍이 이제 장악했던 시기가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권한의 성종은 강조의 죄를 묻는다는 구실로 어떻게 신하가 그 뭐냐면 군주를 이제 쳐낼 수 있냐 하면서 이제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 뭐 때문에 그죠? 강동 육주를 이제 뭐냐면 장악하기 위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에 그 양규가 흥하진은 강동 육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흥하진에서 권한하고 고려 간의 전투가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오늘날 뭐 영평도, 백령도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서해 오도에서 그 북한군이 예멘을 넘어가지고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흥하진 전투도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흥하진 전투가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건 2차 침입이 아니라 3차 침입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 있고. 자, 하여튼 이때 이제 흥하진에서 권한군을 맞다 잘 싸웠으나 강조가 이제 와가지고 통주에서 싸우다가
좀 약간 방심을 했어요. 처음에 크게 이겼기 때문에 방심해 놓았다가 곧바로 기습 공격받고 잡혔는데, 이 강조가 그래도 상당히 뛰어났던 인물이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너 누구야? 누구죠? 갑자기 생각해. 성종. 성종이 나의 신하가 되라 이렇게 했지만 싫다 해가지고 결국에 죽었잖아요. 자, 하여튼 강조가 이제 통제에서 패배해 포로가 되고 개경까지 함락되니까 현종이 나주까지 이제 도망을 갔어요. 예. 그래서 현종이 나주로 도망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죠. 예, 현종이 다니까 고조 왕을 무시했던 이제 여러 지방간을 보고, 아, 이게 안 되겠다. 지방을 통제해야 되겠다 해갖고 지방 제도를 정비했던 배경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나 이 권한은 계속 개성에만 머물 수 없었죠. 왜냐하면 뒤에 강동육지에서 여러 군대들이 후방을 다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보고로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냐 후퇴를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양규가 기다렸다가 기습 공격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양규가 죽잖아요. 예. 자, 그 이제 권한은 약조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조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물러날 때 그 교섭을 했는데 나중에 친절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오겠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그 핑계도 해서 계속 이제 현종은 입조를 촉구했으나 고조는 왕의 병을 친하게 회피했다. 자, 권한은 또 이제 본래의 목적인 강동주를 다시 반환을 강요했지만 역시 거절당하자 신조를 하지 않았다는 목적은 이제 했지만 실제 강동육주 반환이 주 목적이었죠. 자, 하여튼 이끌고 3차 침입하게 돼요. 네, 3차 침입도 예전에 시험 문제였죠. 소위압을 이끌고 이제 들어왔는데, 자, 1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3차 침입하게 되고, 이때 상원수 였던 강감찬이 흥하진에서 내침하는 거란군을 맞이해 크게 물리치고요. 그리고 다시 적군을 기주에서 물리쳐. 그래서 강감찬에서 이제 크게 그 승리했던 전투가 흥하진 전투하고 요 기주 대첩이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게 흥하진이죠. 근데 어떤 분은 이걸 기주 대첩이라 끝까지 우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 강사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아, 그래요. 이 흥하진 전투는 이게 이제 뭐냐면 수공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강을 건너다 삽교천인가 거기 건너다가 그걸 기다렸다가 이제 수공을 공격했던 거고, 기주는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공을 공격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용이 달라. 그리고 분명히 거기 흥하지는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왜 기주 대첩이라고 계속 주장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자기가 틀린 답을 내놓았으면 나중에 이게 검토해보고 이게 맞지 않으면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근데 계속 이걸 뭐냐면 우긴다고 하고 뭐 그 자기 이제 뭐냐 수강생들 동원해갖고 저쪽 정치적으로 막 풀려고 하면 모아서 떼법 논리로 정치를 풀려가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자, 하여튼 흥하진 전투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 이와 같은 권한은 몇 차례 침략해서 참패만 이제 당하고 그들의 목적인 강동 육주의 반환을 실패했다. 자, 이에 1019년에 권한과 고조 사이에 합약이 체결되어 평화 관계가 유지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뭐냐, 조공채권 관계 맺어진 거야. 그래서 권한하고 조공채권 관계 맺고 그 다음에 예전에도 맺었지만 하여튼 또 맺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송나라와 이제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고려는 북방에 대한 경계를 강할 필요가 느끼고 전략이 끝나자 강간찬의 권유에 따라서 개경에 나성을 추출해줘. 나성. 요 나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갈경전체를 두는 외성이라고 이제 설명돼 있는데 원래 이 나성은 어떤 이제 뭐냐면 고유명사 아니에요. 개경의 외성만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모든 그 간청이나 그다음에 민가 같은 걸 모두 감사하는 큰 성을 나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 그 당시 나성이 없이 그냥 몇 개 산성만 유지해가지고 이제 개경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성을 지어갖고 개경 전체를 뭐냐면 보호하고자 했어. 근데 실제 이 나성이 의미는 없어. 왜냐면 이 개경이 얼마나 넓은데 그걸 다 감싸고 이제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병력을 여기 다 배치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많은 병력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대 이제 역사 보면 이제 후에도 보면 개경을 거기서 공격당하면 이제 도망가고 저 강화도로 가거나 남쪽으로 피난 가거나 그래요. 예. 하여튼 나성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덕종 2년부터 북경선의 장성을 쌓기 시작해서 1414년에 완성된 천리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리장성. 예. 자, 그래서 이제 권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자, 요거 관련돼 갖고 이제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예. 그래서 270페이지 좀 볼게요. 예, 시민왕국사. 자, 뭐 다원적 국제질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건 뭐 세계사와 관련된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국진정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 예. 5대화 이거 다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27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권한 간의 관계를 볼게요. 자, 고려는 건국 초부터 건한에 바다를 멸망시킨 무료한 나라 혹은 금수의 나라로 칭하면서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942년 건한의 태종이 사신과 함께 낙타 50필 보내자 고려의 태조가 사신의 태도로 유배하면서 낙타는 만복이화돼서 굶어 죽게 하는 이단은 고려 초기에 건한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 건한 역시 내부의 안정을 이루는 성종 때에 이르면 압록강 방면의 여진 및 전항국을 정벌하고 성을 수축해요. 네, 내원성 있죠? 여기 내원성의 위치를 좀 볼게요. 여기가 흥하진 있고 내원성이 여기 부분이야. 여기 의주 지금의 어. 그래서 내원성 같은 게 나중에 이제 고려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어디까지 읽었죠? 네. 자, 하여튼 성을 수축해서 뭐냐면 고려에 위협을 가했다. 그리고 송가의 전쟁을 앞둔 993년 권한은 소송령을 앞세우고 고려를 침입했다. 소배합의 그 형이라고 그래요. 예, 그게 하여튼 송가의 전쟁을 앞서가지고 이제 했다는 건 뭐냐면 송을 치기 전에 후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고려 공격했다는 거. 이건 뭐 후에 이제 뭐 청나라나 원나라나 다 똑같죠. 그냥 한번 뭐냐 후방을 송을 중국을 치기 전에 본토를 치기 전에 후방 안정시키는 우리는 한 번씩 건들고 이제 공격하잖아요. 자, 1차 침입 당시의 권한은 신라 땅에서 일어나 고려가 권한의 소유의 고구려 땅을 침식했다 주장하면서 자국을 두고 바다 건너 송과 외교관을 맺고 있다는 점 문제를 삼았다. 이게 뭐냐면 어, 고려라는 나라가 신라 땅에서 일어났는데 왜 그 뭐냐면 우리 예전에 그 고구려 땅을 침식하냐? 이거 고구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우리 땅인데 거란소에 고구려 땅을 침식했다. 이렇게 이 말은 뭐냐? 거란이 이제 고구려 계승했다는 그 연결되니까 그런 주장을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국을 두고 바다를 건너서 송과 외교관을 맺고 있다는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이때 외교 관계라는 거는 조공 채권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당시 고려는 송가의 외교 관계에서 어떤 전략을 이제 취했냐면 정치적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뭐냐면 그 문화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을 강조했죠. 예. 송나라는 이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요를 좀 견제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뭐냐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송나라가 군사적 원조를 원조를 요청해도 거절하고 그런데 송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에 대해서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을이었죠. 을. 고려는 갑이었고 예. 왜냐면 그렇게 잘 대해주지 않으면 고려가 이 거단에 붙을 수 있잖아. 자,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자 이때 이제 서희가 어떻게 방박했냐. 서희가 첫 번째로는 앞에서 고려가 거단 소유의 고구려 땅을 침식했다 한다는 건 고구려가 거단이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이제 하는 전제에서 얘기한 거잖아. 그 방박으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거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너희들 지금 땅도 고구려 땅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건한과 통교를 하지 못했던 이유도 뭐냐? 압록강 안팎에 있는 여진 탓이다. 우리는 통교하고 싶은데 여진족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그래서 여진족을 쫓아내고 건한과 통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진족을 쫓아내는데 이제 뭐냐 암묵적으로 승인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 개척한 땅이 뭐냐면 앞에 그냥 강동 육준한 땅이죠. 자, 결국에는 이제 고려가 권한에 사당된 조건으로 강하게 이루어졌고 대신 고려는 압록강 동쪽에 흥하진, 용주, 통주, 철주, 기주, 각주에 성을 쌓아서 새로운 영토를 확보했는데 이게 강동 육준한 땅이에요. 예. 그래서 앞에서 했지만 강동 육준은 요 나라가 떼어준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요나 떼어준 건 아니고
그 당시 이런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여진족 땅을 이제 장악할 수 있도록 뭐냐면 권한이 인정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눈여겨볼 게 뭐냐면 흥하진, 기주 인 거죠. 강동 육주의 전략적 중요성이 이제 뒤에 2차나 3차 때 뭐냐면 드러난다. 그래서 강동 육주에서 후방을 이제 보급을 차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지에 진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침입 이후에 고려는 요로부터 책봉을 받고 종무했으나 송가의 관계도 지속됐다. 자, 이에 불만 여긴 이제 요는 1009년에 강조가 전변을 일으켜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 왕이 올린 사건을 빌미로 다시 쳐들어져. 거다 2차 침입이죠. 이때는 성종이 친정을 했어요. 네, 요 성종이 당시 고유의 순검사 양규가 이끌었던 군대가 흥하진이나 기주 등의 승리를 거두겠지만 직접 40만 대군을 이끈 요의 성종은 고려군에 이끌었던 강조를 잡아서 처형하고 개경을 함락하죠. 그래서 나류에 피난했던 형종은 요의 조정에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그 당시 강화를 요청했고 선종은 이에 받아들여 회군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2차 침입 이후엔 요는 현종의 친주와 강동 육주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고려는 모두 거절했고 그자 1018년에 요는 소배합을 내세워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려 침입했고 그러나 요의 대군은 그 당시 고려군에게 패전을 이제 했죠. 태극 도중에 기주에서 강감천을 이끌었던 고려군을 대표하고 돌아갔는데 이게 유명한 기주 대첩이고 여긴 안 나왔지만 그 전에 또 흥하진 전투가 있었죠. 흥하진 전투. 네. 여기는 수공이고요. 여기는 바람을 이용한 하공이에요. 예. 요거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 예. 자, 이후 이제 고려와 요는 사신을 주고받으며 국교를 회복했고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사신 왕래도 활발해졌으며 사신을 통해서 문물교류도 이뤄졌다. 자, 그리고 불교교류도 활발해져. 요의 대장경인데 제가 이제 중국사 할 때 이제 같이 설명했지만 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 상당히 발달됐어요. 그래서 대장경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대장경. 그래서 이 대장경을 만들 정도면 불교의 이해 수준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요의 대장경은 의전의 숙장경을 이제 가능해요. 엄밀히 말하면 숙장경이라는 명칭이 좀 잘못되긴 해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불교 자전인 용가 수경 등도 고려 유포되어 널리 사용됐다. 그래서 건해의 수공업자들이 사신당과 함께 고려를 방문하거나 고려의 기하에 고려 수공업 기술에 도움을 줬다. 그래서 후에 이제 고려와 요 간의 어떤 그 뭐냐면 관계에 관련돼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3차 침입 이후에 고려와 요는 이제 더 이상 충돌하지 않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국제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려하고 번화한과 그 송남하가 삼자 간의 군영 관계가 100년을 동안 유지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번화는 송을 치고 싶어도 뒤에 고려가 있으니까 뭐냐면 치지 못하고 결국에 고려와 송이 이제 뭐냐면 전연에 매감되면서 뭐냐면 삼자 간의 친밀 역학관계가 유지됐고 이 역학관계가 깨진 것, 군영 관계가 깨지게 된 것은 언제냐 하면 금나라가 등장한 이유죠. 예, 요게 해서였는데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 게 이제 요거는 좀 자세하니까 좀 더 같이 보는 거예요. 상권에 어, 권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568페이지 볼게요. 뿌셈 볼게요. 뿌셈 568페이지 쭉쭉 보겠습니다. 음, 여기 있네요. 네, 권한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 앞부분을 각자 보시고 권한 1차 침입부터 이제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70번입니다. 세 번째 인증번호 70번이에요. 자, 권한은 송가의 전쟁에 앞서 성종 12년에 소선영을 장소에 삼아서 고려를 침입했다. 그래서 권한군의 주력은 기병이었으며 속전속결의 단기전을 선언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 성들이 있잖아. 고려 같은 경우에 성들이 있는데 이 성들은 이제 뭐냐면 하나하나 격파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뭐냐면 문제점이 있죠. 왜냐면 이러다 보면 병창로가 이제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들이 이제 있는 고려군들이 와가지고 이 보급로를 끊어버리면 뭐냐 장기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 예. 자, 하여튼 건안의 기병은 계할지에서 기동력이 우수했지만 산악지형에서 보병정과 공성전에 매우 취약했고 그래서 이제 압록강을 건넌 건안군은 이 안현진 전투에서 고려군의 반격을 받고 전략을 받고 싸우지 않으면 아니하고 행복을 시키는 방법을 이제 택했다는데 건안군이 쳐들어오니까 그 당시 조정 대신들 겁을 먹었어. 그래갖고 저쪽 평양 이남 땅을 이제 떼어주자 할지도를 이제 했죠. 근데 이거 가만히 봤던 이제 서희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지금 건안이 쳐들었던 거는 땅을 먹기 위해서 쳐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중국을 치기 위해 송을 치기 위해서 그냥 후방을 안정시키는 목적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건안군이 이제 그걸 이제 간파하고 그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그 너희들가 통제를 못한 건 다 여진 때문이다. 그래서 여진하고 이제 얘네들 정벌하면 우리가 너희들 통솔할 수 있다 하면서 땅을 이제 우리가 점령할 테니까 그걸 인정해달라 해서 협상을 이제 한 거죠. 근데 건안도 이제 그 당시 협상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안윤신 전투에서 고용군한테 한번 패배를 하고 있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도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자, 항복 요구에 대해 고려의 답변을 기다렸던 건원군이 저차 안윤주를 공격했으나 중량대 대도수가 요구에 실패하여 남진을 멈췄다. 이게 대도수라는 사람이 이제 보면 대자는 뭐예요? 이거? 대자. 어디서 대강요. 그러니까 발해 유민 출신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발해 유민들은 거란족들과 싸운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싸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검차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 요나나의 군대를 격파했다. 점차는 이 창들을 쭉 이렇게 나열한 거야. 그래갖고 여기에서 창들을 쭉 나열해서 여기를 이제 그 수에 그냥 꼽는 거죠. 그래서 말들이 들어오면 이제 여기에 검차가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격파하는.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후 이제 적극적 군사활동을 취하지 않고 항복하는 위험만 왜냐면 계속 남아있다가는 보급로도 끊기고 하기 때문에 그냥 위험만 준 거야. 자, 이때 이제 권한의 항복 요구에 대해서 고도 조정에서는 하친론자, 주전론자가 있었는데 하친론자는 앞에서 한 것처럼 서경 이북 땅을 떼주자 할지론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소송령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인데 왜 그 뭐냐면 고구려 영토를 잠식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 땅이다. 이 말을 듣고 고리고때 듣고 할진을 주장한 거야. 근데 서희가 딱 보기에 이거는 그냥 명분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영토 문제가 아니라 뭐다? 이게 이제 뭐냐 거란이 송을 치기 위해서 후방을 안정시키고 그래서 그 위해서는 고려하고 친교를 맺어야 될 거냐 그런 목적에서 이제 온난 간파하고 뭐냐면 나섰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희와 이제 뭐냐면 소송의 담판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자, 이 서희는 우리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 권한의 동경도 그런 따시고 따면 우리 영역 안에 있다 영역 안에 있는 셈이니 침식했다고 할 수 없으며 압록강 연안에 여진족이 맡고 있어서 우리가 너희들을 이제 뭐냐면 교류하고 싶어도 왕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있고 마침내 이제 고려와 건원은 이제 국교를 맺고요. 이때 국교를 맺었다는 건 사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진족을 토벌하고 거기에 강동 육주를 설치하는 걸 인정해줬죠. 그래서 고려 영토를 편입시켜 하친을 상립하여 건왕군이 철수했다. 그래서 이제 고려는 상당한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외무부에 가보면 거기 그 서해 동상이 있어요. 외교의 달인이죠. 상대방이 원하는 걸 갚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서로 일치시켜서 뭔가 결과를 얻는 이게 외교의 이제 주 그 외교 활동의 이제 주요 내용이잖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선정후 국바도 서희에게 강동 6주를 경락하도록 하여 영토 확장을 깨했고, 권한은 고려와의 하야를 바탕으로 1004년 송을 굴복시켜. 이게 전형의 맹령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목종 제기간 동안 고려는 권한과 할바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대체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목종 때는 천추태후가 이제 실제로 집권했던 때잖아요. 천추태후는 그 아니야. 저녁 먹어야지. 나중에. 자, 천주태호는 어떤 사람이냐면, 패서 출신 가문 출신, 항보시 가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약간 이제 이 사람은 좀 실리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유지하면서 권한하고 송나라의 이해관계를 유지하면서 중립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침입 볼게요. 2차 진입은 이제 보면 이제 그 명분은 강조의 정병구시지만 실제 강동 육주를 돌려받기 위해서 공격한 거죠. 그래서 강조의 정병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목종에 모였던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불륜관계를 맺고 왕위를 엿보자 서북면 도순 검사 강조가 군사를 일으켜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고 목종을 폐위시켜 현종을 지휘시키는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종 때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육두품 얘들이 또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김치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김치향입니다. 천추태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회사 출신이고 얘네들은 나름대로 실리적 외교 관계를 이제 추구했던 먼저 군용 외교 관계를 근데 성종이나 현종 같은 게 육두품 출신이 등용했고 주로 그 친성 정책을 이제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권한의 침입을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차나 2차, 3차 보면 육두품들이 집권할 때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보면 건한 성종은 이제 강제 죄를 묻는다는 곳으로 현종 원년에 친위 보병과 기병 도합 40명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왔다. 그래서 건한군은 그 당시 이제 압록강을 건너 흥하진을 공격했으나 양규 등이 이끄는 병사들의 저항을 함락하지 못했고 흥하진은 툭하면 건드는데요. 이게 바로 앞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건한의 성종 흥하진을 그대로 둔 채 통주 진격하다가 강조가 지휘하는 고려의 주력부대를 격전해 버렸다. 그래서 강조는 처음에 미리 준비한 검차, 수레에 이제 여러 칼날 꼽고 한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이네. 아까 그린 걸 제대로 못 그렸네. 그래서 이걸 이제 양쪽에 이제 쭉 나른 다음에 사람들이 끌고 이제 앞으로 나가면 뭐냐면 이제 말들이 이제 다가서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자, 이걸 동원해서 거란군을 무력화시키고, 무력화시켰으나 그의 자만에 빠져 이제 적을 업신여기고 대비를 소리하다가 패배하여 적의 포로가 됐고, 이후 거란군은 각주를 점령하고 포로가 되는 데 죽었어요. 예. 자, 각주를 점령하고 남하에서 청천강 유역에 유인하여 안북 도읍부를 패하순 후 다시 성역을 공격했으나 고려군의 이제 저항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군이 거란군의 후방 도처에 활발하게 공격하고 성형도 쉽게 함락되지 못하자 거란 성종은 개성을 공격해서 불리한 적을 수습하려 했고, 자, 개성을 공격한다니까 현종이 나주까지 도망갔죠. 근데 개성이 계속 머물 수가 없었어. 왜냐면 후방에 여러 성들이 계속 고려군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후방의 보급을 끊고 있잖아요. 이때 이제 뭐냐면 하공진이나 기가 번안 지역에 이제 가서 이제 협상을 하죠. 그래서 뭐 하공진이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땅은 어마어마 크다. 너희들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봤자 고생만 하고 힘들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뻥을 쳤죠. 자, 하여튼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이제 친조를 조건을 해갖고 이제 갔는데 친조라는 거는 상대국 국왕이 직접 자기 나라에 와서 인사를 드리는 걸 이제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괴성을 점령한 지 10일 만에 철수하기 시작했는데 권한이 서둘러 철군을 결정한 것은 고려군에 의해서 태도가 차단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거의 패스하고 지나갔잖아요. 몇 개만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 이 뒤에 특히 이 강릉 육지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자기들 이제 고려군이 계속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감안한 거죠. 자, 그때 이제 양규나 김소곤 같은 사람들이 태각하는 고려군을 이제 건환군에 치명적인 타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싸우다가 이제 뭐 양규 같은 사람 죽고 이렇게 이제 전사하고 말았죠. 자, 이후에도 건환군은 고려군의 계속된 공격 다수가 전사됐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건환의 2차 침입은 양측 모두에게 큰 피해를 일으키고 아무런 결말하지 못한 채 끝났고, 그때 이제 고려로서는 이때 개경의 궁궐을 비롯해 많은 건물을 불태웠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친 조건에서 고려의 그 국왕 친조는 고려가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해갖고 이제 실제로 가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3차 침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고려왕의 친조가 고려 측의 거부에 실현되지 않자 권한의 성종은 강동 육주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재침 준비를 했다. 자, 고려에서는 사실을 여러 차례 파견하여 평화 유지를 심슨한 편, 권한의 침입에 대비해서 개성성을 보수하고 석영의 성을 새로 쌓았다. 자, 권한은 수차례 걸쳐 소규모 공격하다가 그래도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어디야? 저쪽 우리 역사내에서 가보면 국편이 한국사가 있어요. 신편 한국사. 그래서 건한의 이제 침입, 우리가 세 차례로 알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국지전이 있었어요. 국지전에.
그래서 뭐 몇몇 회전, 1회전, 2회전, 3회전 쭉 나오는데 하여튼 그 국지전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때 이제 이 국지전에서 주로 이제 싸웠던 전투가 흥하진이었어. 이 흥하진은 우리 영평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현종 9년에 소배합이 10만 군을 이끌고 대대적으로 침입했는데 고려에서 거산군의 침입에 대비해 평장사 강감찬을 상원수, 대장군 감민청을 이제 보훈수 삼아서 군사 20만 8천 명 동원해서 영주에 나와서 방어하겠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볼 게 이제 뭐냐면 흥하진 전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는 3차 흥하진 전투. 3차 때는 흥하진인데 사교촌 주변에서 싸웠기 때문에 사교촌 전투라고요. 사교촌. 예. 그래서 강간차는 흥하진의 사교촌 상류물을 저장해 두고 강 건너 쪽에 기병 12,000명을 매봉시킨 다음에 거란군이 이제 사교촌을 이제 건너려 할 때 그 뭐냐면 똥을 터뜨려 크게 승리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서 사익길로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개교를 진격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민천이 이를 추격해 자주의 내구상에서 크게 격파했다.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퇴각을 하죠. 더 이상 했다가 이제 뭐 후방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뭐냐면 어 보급력을 끊기고 고려의 천하전수 때문에 더 이상 보급도 이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퇴각했던 거란군은 연주나 위주에 이르러 그 당시 강간찬들이 습격을 받고 500명이 죽었고 거란군이 기주를 이제 지날 때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기주 전투가 일어나죠. 강간찬 등이 이들을 맞서 싸우게 되었다. 승패를 내지 못하고 대치했던 참에 고려의 지원군이 가세함으로써 전세가 고려군에 유리해졌다. 때마치 비바람이 갑자기 남쪽으로 심하여져 깃발이 모두 북쪽으로 향하자 고려군이 기세를 타고 맹렬히 공격했다. 자, 거란군은 크게 패하여 북쪽으로 단항하기 바빴다. 자, 고려군은 태주하는 적을 계속 추적해 공격했다. 죽은 시체가 들판을 덮었고 포로 잡힌 병사와 말, 갑옷과 투구, 무기 등이 무수했으며 살아서 돌아간 자는 수천 명이 뿐이었다. 그 유명한 기주 대첩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권한은 이천원 몇 번의 침입을 시도했지만 참패를 당했으며 목적했던 강동 육지의 반응도 실패했다. 이어 현종에는 현종에는 이어 현종 10년에는 권한과 고려사의 하약이 체결됐는데 이후 큰 무력 충돌 없이 평화하게 유지했다. 자, 이후 고려가 여로부터 이제 책봉을 받은 관계로 바뀜에 따라서 국초에 가졌던 금수윤측 권한권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 결과 관련된 내용이요. 그다음 덕종과 정족 때는 권한과 고려 사이에 압록강 이동 권한 거정 보주. 그러니까 보주는 이제 의주를 얘기해요. 그래서 내원성 있죠. 이 내원성이 이제 보주인데, 자, 보주들로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는 건한 국내에 이제 혼란을 틈타 외교 교섭을 통해서 압록강 성보를 함보받고자 했으나 건한은 이를 거부했고 건한이 압록강 이동의 성보를 가축 더 추가적으로 이제 지었다는 거죠. 했지만 고려는 건한에 대한 강경체를 포기하고 동건 대응을 했다. 그래야 고려에서는 압록강 이동 지역에 함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건한의 전유권을 인정해주고 건한에서 고려 군사적 압박을 가하지 않은 선에서 양국과 외교를 타협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지역을 수복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종 때 이제 그 당시 건한하고 금나하고 싸우는 걸 틈타서 여기를 수복해요. 예, 그냥 거의 무혈 입성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금으로부터 영유권 인정받은 인조 4년이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원성 그러니까 의주 부분 보주가 그 뭐냐면 그 고려도 들어갔다. 여기서 압록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경선이 형성된 거죠. 완전하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 밑에 자료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 권한 관련된 내용이 한 두세 번 나왔기 때문에, 2차 침입하고 3차 침입 나왔죠? 그래서, 또 나올 수 있다. 제 생각에는 1차 침입 도 이제 나올 것 같아. 2차, 3차 한번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한국사 통론을 좀 볼게요. 자, 여진 관련된 내용을 좀 보는데, 자, 여진 관련된 내용은 이게 좀 예민하거든요. 이게 끊기가.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 1시간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딱 끊을게요. 예, 끊고, 나머지 제가 내일 또 2타임 정도 이제 뭐냐면, 보강을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그 다음 시간 내일 뵙겠습니다.